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네, 네트워크 마케팅의 목적은 고품질의 제품 판매를 통해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환원해 주는 데 있다. 경쟁력 있는 공인된 제품만 유통되는 투명한 회사일수록 소비자들로부터 듬뿍 신뢰를 얻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재구매로 연결이 된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즉 좋은 물건을 마트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통해서 직접 연결을 해주자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취지인데요.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된 곳은 어디? 미국이죠. 미국인데 한 경제 대공황 1930년대쯤에 이제 경제 대공황이 왔는데요. 그 당시에 1927년에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논문을 게재를 합니다. 정말 이 경제 공황으로 정말 큰 기업들만 배불리 먹었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들, 우리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자라는 것을 하버드 논문에 게재를 했는데 그거를 하버드 대학 교수인 던킨 교수라는 사람이 이거를 소개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이거를 접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뭐냐면 뉴트리라이프 들어보셨죠? 네. 1945년에 미국의 건강 네. 보조 식품 뉴트리라이프가 최초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959년에 후발주자인 아메이가 네,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아메이 하면은 네트워크 딱 떠오르는 게 네트워크가 아메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뉴트리라이프가 시작했고 다음에 아메이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최초로는 1970년도에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2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선택의 요령. 첫 번째, 회사가 합법적인지. 지금 애터미 당연히 합법적이겠죠. 그 합법적인 회사가 1000개 미만이라고 해요. 그럼 불법적인 회사는 그럼 도대체 몇 개인데요? 하는데요. 몇 만 개고 셀 수도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경쟁력이 있는지, 네,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지, 정말 마트에서 살 거를 비싼 돈을 더 주고서라도 왜 이것들을 살 만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건지. 세 번째, 회사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 그다음에 네 번째, 회사의 비전과 문화. 네요. 네. 첫 번째, 전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채택한 회사인가? 그리고 애터미는 가입비랑 월간 유지비가 더군다나 더 없죠. 그쵸? 그럼 두 번째, 회사의 신용도는 건실한가? 삼성이요. 그 AA라고 대문자 A 그리고 소문자 A 3 이렇게 그 등급을 받았어요. AA 플러스라고 합니다. 근데 애터미는 뭔지 아세요? 트리플 A래요. 트리플 A.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네. 우리가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거래위원회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셋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특수 판매, 직접 판매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애터미는 특수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할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회사의 제품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네트워크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경쟁력에 따른 재구매율인데요. 대부분은 한 번 사요. 근데 비싸서 그 다음에 못 사죠. 그쵸? 근데 애터미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상품의 종류는 생필품이고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 반복 구매가 꾸준히 일어나야 한다.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네트워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 확률은 낮아진다. 언제까지 계속 사업자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쵸? 언제까지 내가 그 많은 사업자들을 다 만들어서 성공을 해내는 거는 또 똑같잖아, 영업이랑. 그쵸?
그런데 정말 한 번 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매를 해준다면 이 자발적 구매로 인해서 내가 돈이 되는 시스템. 이게 제품 경쟁력이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다음에 네, 이게 똑같이 썼는데요. 다섯 번째, 회사 CEO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이 너무 중요하다. 박한길 회장님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경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도칼 경영입니다. 면도칼 경영은 면도칼로 싹 이렇게 베어내듯이 수염 쬐끄맣게 자랐는데 이렇게 면도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 작은 거 하나도 다 도려내는 그런 것들 면도칼 경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자동차 부품이 몇백 가지가 들어가는데 부품 하나당 뭐 1원이 올라도 그 자동차 전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가 관리가 굉장히 철저했다고 하죠. 그 경영 능력, 그리고 또한 도덕성인데요. 뭐 말을 할 거 없죠. 그리고 회사 문화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회사의 분위기, 흐름, 방향 등 추구하려는 문화가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5번, 6번을 가지고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그런데 그럼 그 회사 주식 없어? 라고 대부분 또 말을 해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마 주식 상장 안 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회사인데 주식을 발행을 한다는 거는 주식을 산 사람들이 경영권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경영권에 참여를 하면 나중에 회사를 어떻게 그 경영하는데 의견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그냥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뭐 무슬림이나 뭐 그런 이슬람 쪽 사람들이 이거 기독교 회사인지 알고 작정하기로 무너뜨리기로 하고 애터미가 만약에 주식이 발행됐을 때 전체 주식을 다 사. 그럼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앞에 나가서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주주결의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식은 상장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경영을 왜 그렇게 청렴한데 왜 공개적으로 이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 가치관이나 문화와 경영 도덕성과 능력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 첫 번째, 무자본.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목에 걸리는 문제가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자본이 많은 사람은 사업의 기회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근데 대다수 사람은 자본이 적거나 없죠. 저 없어요. 자본 돈이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고 난 뒤에도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 대부분이 뭐 하죠? 퇴직금 가지고 치킨집 차리고 카페 차리고 식당 차리죠. 경험이 없어도.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없어 자본. 근데 열의 아홉은 다 망해요. 그리고 이 자본 중에 또 하나 개념을 설명드리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몰 비용은 영어로 이제 sunk cost라고 하는데 매몰 가라앉는 비용이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인데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요. 점포랑 자본을 차리게 되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그쵸? 집기를 사야 되고, 뭔가 다 바꿔야 되죠. 내가 뭐 치킨을 가게를 차렸다 그러면 그 기계를 사야 되고. 그런데 내가 이 가게를 접을 때 어떡하죠? 누군가 이거 보상해주지 않죠. 그냥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냥 폐업 처리할 때 나한테 쓸모가 없어버리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무점포, 근데 애터미는 점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없죠. 저희 뭐 돈 나가는 거 없죠. 그럼 센터는 뭐예요? 센터 돈 나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센터 아무나 못 차립니다. 센터 누가 차릴 수 있어요? 일단 기준은 오토 판매사 이상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또 코로나 시대고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센터 차리지 말라고 합니다. 임대료가 안 나가고요. 그다음 인건비가 없죠.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등등 점포 유지비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점포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작은 어머니가 노래방을 인수하셨는데, 부천에 노래방을 인수하셨는데,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요, 월세가. 지금 근데 손님이 거의 없죠. 이거 영업 그 시간 제한 때문에 없죠. 근데 이 300만 원이 계속 다달이 나가겠죠. 근데 손님도 없는데 이렇게 돈이 계속 나가요. 거기에 비하면 차라리 진짜 그 돈으로 진짜 판매사를 가셨으면 좋겠는데 참 너무 속상한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3번 학력, 경험이 없이도 누구나 할 수가 있다. 학력의 컴플렉스를 단칼에 잘라버린다. 학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김영진 본부장 계속 얘기하는데 네, 성공하셨죠. 네. 그다음에 경험. 스폰서의 경험에 의해 성장한다. 저는 네트워크가 처음이에요. 이 네트워크의 네자도 모르고 다단계 다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정말 운 좋게 이렇게 다단계 여왕을 만나서 네, 제가 또 이렇게 편하게 또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일과 병행해서 부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 가로에 더블 잡이라고 써 있는데 요즘에 최신 신조어 나왔죠? 뭔지 아세요? N잡러. N. 수학 공식에서 N 이렇게 막 하잖아요. 뭐에 N 제곱 막 할 때 뭐예요? 무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만큼 직업의 가지수가 여러 개인 지금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쵸? 그래서 뭐 다른 보시면은 어떤 팀 보시면 그 어벤져스 팀이라고 거기는 보면은 애터미 뭐라 그러더라? 운동, 그 운동센터, 애터미 냉동센터, 애터미 의정부 부대찌개 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각 사업자분들이 계시는데 뭐 부대찌개 하시는 분, 운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 냉동 창고 화물 하시는 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센터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저도 어때요? 미팅할 때 음성 홈미팅 이렇게 하고요. 그쵸? 파주강 파주 홈미팅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방판이랑 그 다단계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에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냐면 이거 유튜브랑 똑같아요. 유튜브랑 똑같아요. 좋아요, 구독자 많으면 저한테 돈이 막 들잖아요. 이것도요, 제가 싸고 좋아하고 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게 돈이 돼요. 이게 제 미래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상속. 자신이 열심히 일군 네트워크를, 이 사업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이거 어떻게 물려줘?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동영상 올렸죠. 상속 받으신 분, 손지향 로얄 마스터님 동영상 올렸는데요. 코드를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코드 있으시잖아요. 애터미 회원 번호 있죠? 그 회원 번호가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안 썼네. 네, 파이프라인 사업이고요. 물통 사업인데요. 네, 파이프라인 사업은 뭐냐면은 산에서 이렇게 강에서 물이 흐르는데 우리 집까지 이렇게 물을 구하려면 옛날에는 상하수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물통을 들고 지게를 날라서 내가 물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을 편하게 마시는 거는 파이프라인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집까지 물이 칼칼칼 나오는 거잖아요. 이 파이프를 만드는 사업을 우리가 파이프라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여성이 참여하기 쉽다. 생활용품을 통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여성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화장품 그리고 모든 생필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업의 모든 업무 처리는 본사가 해주고 네트워커는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그쵸? 우리 수당 계산하지 않죠? 알아서 컴퓨터가 짝짝짝 다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단점인데요. 처음에 단기적으로 이익이 시원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애터미는 가입비랑 추천 수당, 매칭 수당 이런 게 전혀 1도 없어요. 오늘도 사업 설명을 하러 갔는데 몇 퍼센트 먹네요. 저보고 이렇게 가입시키면은. 그리고 소개 좀 몇 퍼센트 떨어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1원도 남는 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애터미는 다른 네트워크보다 돈이 더 안 돼요.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고요.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너무 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노력하면 정말 그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편견의 뿌리가 깊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 네, 오늘도 여러분 거절 당하셨나요? 네, 오늘도 정말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나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이미. 여전히 그런 부담으로 좀 작용하죠. '난 거절이 두렵지 않아.'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도 거절 많이 당했는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거보다는 기분 저도 솔직히 살짝 나쁘긴 한데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아이고 저 사람은 돈 벌 기회를 놓쳤네. 저 사람은 1억 벌 기회를 놓쳤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넘겨요. 그냥 안타까워요 요즘에는.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시스템을 악용하고 일부의 악덕업자의 그릇된 행동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편견의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을 옹호하고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텀이 싸고 좋아, 이미지 좋은데요. 다단계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회인 거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단계 이미지 좋잖아요. 분명히 사람들 다 돈 벌러 일로 다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n분의 1로 지금 저희가 수당을 받고 있어요. 원가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식이 안 좋은 게 우리에게는 더 기회인 거고 빨리 이때 돈 더 열심히 하셔서 돈 더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점점 사실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어요. 애터미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 가족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가족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 동시에 나를 잘 알고 있어요. 그쵸? 내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보입니다. 타인의 반대는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지만 가족이 반대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경우 더욱더 그러한데요. 여기 가족 반대하시는 분 계시죠? 남편이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분이 계실 거고, 자녀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떻냐고요? 저는 다 지지해 줄 것 같죠?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도 애터미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계보도를 잘못 따는 바람에 잘 안 되셨어요. 근데 정말 1년간 열심히 하셨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한다고 나왔을 때 야, 내가 1년 동안 해 봤는데 야, 세미나 다 다녀봤어. 속리산도 가고 홍천도 가고 뭐 천호동도 가고 뭐 안 가보신 데가 없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다니셨는데 안 된대요. 열심히 해 봤는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너 하던 거 해. 너 그냥 하던 일 해."라고 하셨었고 저의 하나뿐인 남동생 제 인스타에다 뭐라고 달았는지 아세요? 댓글에? "배우신 분이 어쩌다 쯔쯔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 동생이. "누나랑 매형은 참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이렇게 집에다 물건 쌓아 놓고 참 보기 안 좋다고 이러면서 굉장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네. "어머니 이거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단계 이렇게 하는 거 목사님이 반대하셔 가지고 얘기도 못 해." 하고 얘기도 이제 안 하시고 그러는데 저번에 터마시는 막 간증을 하셨죠. 그리고 저희 남동생도 이제 롯데를 다니는데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누나 나 코드 살아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도 항상 이제 저를 위해서 오갈 때 교통사고 나지 않고 안전운전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렇게 또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또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꾸준히 노력해서 내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저 보셨죠? 일단 살이 빠지니까요. 사람들이 다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먹고 살기 때문인데요. 내가 성장하고 얘가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했죠. 저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저의 별명이 컴플레인 홍이었어요. 컴플레인 홍. 뭐 하면 다 저보고 야 너가 해봐 하고 아직도 사실 그게 좀 남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홍긍정으로 제가 이름을 좀 바꾸고 네, 다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업을 펼쳐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단지를 붙이는데 이제 붙이지 말라고 청소 아주머니한테도 혼났어요. 엄청 호되게 2번에 걸쳐서 혼이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기억이 이제 나는 거예요. 2010년도에 제가 아파트 빌라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항상 짜장면이고 뭐고 뭐 부동산이고 오피스텔 그런 광고들이 계속 끊임없이 붙는 거예요. 그 현관에 비밀번호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인터넷 찾아서 불법 전단지 부착물 금지 해서 법률 조항 무슨 민사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부착물을 붙일 시에는 신고 조치하겠음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법률 조항을 써가지고 저희 집 문 앞에다 딱 하고 붙여놨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단지를 매일매일 붙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전단지 붙이면서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애터미가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오늘 여기까지 배워봤는데요. 네, 궁금한 사항은 따로 카톡이나 단체방 또는 개인 카톡을 이용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